단지 단순한 먹는 인슐린 알약을 만들기 위한 특허 문서인 줄 알았는데 그 빽빽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산업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릴 코드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 작은 문서 하나가 주사제 제국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문서는 바로 삼천당 제약이 최근 출원한 에스패스 플랫폼 PCT 국제특허입니다. 네, 드디어 이 문서를 다루게 되네요. 맞아요. 그 비만과 당뇨 치료제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위고비나 오젬픽, GLP-1 계열 약물들은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체중 감량 효과 자체는 정말 놀라울 정도니까요. 네네. 근데 치명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매번 찌르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배나 허벅지에 주사반으로 찔러 넣어야 한다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심리적 진입장벽도 높고요. 아, 매일 찌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주사제를 아침에 물 한 모금과 꿀꺽 삼키는 알약으로 바꾸려고 막 천문학적인 돈과 연구 인력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그 경쟁에서 이번 특허 문서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 이들이 체스판의 말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지 그 전략적인 움직임부터 짚어보죠. 제가 문서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PCT 국제 출원을 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주요 시장에 한 번에 특허 우산권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글로벌 패스트트랙이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대만에 별도로 직접 특허를 출원했더라고요. 아니, 거대 시장의 화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굳이 대만 시장에 따로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뭔가요? 겉보기엔 약간 중복 투자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대만은 이들에게 단순한 로컬 시장이 아닙니다. 아,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현재 삼천당 제약이 개발 중인 경구 인슐린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SCD-사이릴의 상업화 논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진출의 핵심 테스트베드거든요. 아, 단순히 대만에 약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인슐린 판권 협상으로 뚫어놓은 유통망이나 신뢰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대만 파트너사 입장에서도 너희 인슐린 기술 보니까 확실하네. 그럼 지금 전 세계가 관심 가지는 GLP-1 비만약도 너희 기술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아하, 기존에 구축된 파트너십이 있는 지역에서 GLP-1이라는 훨씬 더 큰 시장의 권리까지 선점해 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향후 대만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판권 협상을 벌일 때 삼천당 제약이 테이블에서 막강한 주도권을 쥐게 되는 조짐을 보여주는 거죠. 이야, 법적인 체스판을 아시아에서부터 아주 전략적으로 세팅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법적 덫을 쳐놓아도 정작 그 안에 담긴 기술의 실체가 부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약 바이오의 본질은 결국 기술력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설계도에 적힌 실제 성분들을 봤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인슐린뿐만 아니라 오젬픽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리라글루타이드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GLP-1 약물들은 전부 펩타이드 구조잖아요. 펩타이드가 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펩타이드의 화학적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의 조각인 펩타이드는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의 강력한 산성 물질과 소화 효소들에 의해 다 분해돼 버립니다. 아,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소화시켜야 할 음식물로 인식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산산조각이 나죠. 게다가 100번 양보해서 위산을 무사히 견뎌냈다고 쳐도 장점막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이 버티고 있어요. 장점막이요? 네, 펩타이드 입자들은 기본적으로 수용성, 즉 물과 친한 성질을 띠는데 우리 장점막의 표면은 지질, 그러니까 기름막으로 덮여 있거든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장벽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던 거네요. 그래서 제약사들이 주사제만 고집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문서에 나오는 기술이 눈에 띄더라고요. 전문 용어가 좀 나오는데 미셀 복합체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네, 미셀 복합체. 아주 핵심적인 구조체입니다. 네, 이걸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요. 위장이라는 험난한 오프로드를 무사히 견디고 목적지까지 약을 배송하기 위해 최첨단 뽁뽁이로 꽁꽁 싸맨 특수 택배 상자 같은 거잖아요. 오, 뽁뽁이로 싼 택배 상자.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서 안쪽 공간은 물과 친한 약물을 꽉 품어주고 바깥쪽 표면은 기름과 친한 띠를 두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장점막이 기름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셀 구조체가 장점막을 만났을 때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겉면의 친유성 덕분에 아주 자연스럽게 장벽 속으로 스며들어 혈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막을 미끄러지듯 통과하는 완벽한 화학적 위장술인 셈이군요. 그렇죠.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 기술이 왜 단순한 신약 특허가 아니라 플랫폼 특허로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플랫폼이요? 범용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이 미셀 복합체라는 특수 배송 상자 하나만 잘 만들어두면 그 안에 세마글루타이드를 넣으면 비만약이 되고 인슐린을 넣으면 당뇨약이 되는 거죠. 특정 약물 하나만 위한 일회용 포장지가 아니라 비슷한 여러 약물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범용 전달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뜻이군요. 네네, 그게 이 플랫폼 특허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딜레마가 하나 남습니다. 배송 상자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해도요. 현재 먹는 GLP-1 시장, 특히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시장에는 이미 거대한 철옹성이 하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아, 노보 노디스크의 리벨서스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스낵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요. 네, SNAC, 스낵 기술이죠. 네, 이것도 아주 재밌는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가 이미 장 점막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를 지어놓고 자기들만의 톨게이트를 떡하니 세워둔 상황이잖아요. 남들이 지나가려면 어마어마한 통행료를 내거나 아예 진입조차 못하게 막아둔 건데요. 네, 현실이 딱 그렇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리벨서스에 적용한 스낵은 강력한 흡수 촉진제거든요. 이게 장 점막 세포들 사이의 틈을 일시적으로 벌려서 약물을 강제로 밀어넣는 방식인데 진짜 무서운 건 이 특허망이 너무나 촘촘하게 짜여 있다는 겁니다. 아, 모방하거나 살짝 우회하는 것조차 꽉 막혀 있었군요. 네,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죠. 그런데 삼천당의 이번 특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바로 스낵 프리, 즉 스낵을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선언이죠. 비유를 이어가자면 톨게이트 앞에서 비싼 돈 내고 고속도로 타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대신 아예 산을 하나 뚫어서 직통 터널을 새로 개통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네, 산을 뚫어서 직통 터널을 냈다. 현 상황을 정확히 관통하는 비유입니다. 이 새로운 우회로의 산업적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파급력이 큰가요?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제약사들이 주사용 약물을 들고 먹는 약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보노디스크의 특허에 막혀서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톨게이트를 못 지나가니까요. 네, 그런데 삼천당의 이 에스페스 플랫폼은 아주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우리 플랫폼을 쓰면 특허 침해 우려 없이 당신들의 신약을 당장 먹는 약으로 출시할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이야, 라이센스 아웃 헛상 테이블에서 고립된 제약사들에게 동아줄을 내려주는 셈이네요. 매력적인 카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이 문서를 다시 보게 됐어요. 솔직히 우리 터널 뚫었어요. 완벽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쉽잖아요. 종이 위의 설계도는 항상 완벽하니까요. 아,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특허 문서 후반부에 놀랍게도 그 증거인 데이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에스페스로 만든 제형을 투여했더니 기존 방식 대비 포도당 내성 검사에서 AUC라는 수치가 22.1% 이상 낮게 나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수치가 아주 구체적이죠. AUC가 줄었다는 건 혈당 스파이크가 덜 생기고 약물이 장벽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혈류로 잘 진입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 지점에서 의문이 들었어요. 보통 기업들은 이런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보도자료 쫙 뿌리고 주주들 모아서 화려하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왜 이 딱딱한 특허 문서 구석에 이 숫자를 조용히 끼워 넣었을까요? 그건 특허 문서가 갖는 법적 구속력의 무게 때문입니다. 법적 구속력이요? 네, 보도자료는 사실 마케팅 부서가 좀 희망적으로 포장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특허 문서는 허위 데이터를 기재하면 특허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엄청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공문서입니다. 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특정 조건의 수치를 소수점까지 적었다는 건 어쩌다 한 번 나온 결과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실험해도 똑같이 나오는 재현 가능한 데이터라는 걸 시장에 선언한 거죠. 말로만 터널 뚫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터널 통과한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법정에 증거물로 내버린 거네요. 글로벌 제약사의 깐깐한 실사팀이
보고 싶어 하는 게 화려한 PPT가 아니라 바로 이런 로우 데이터일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실사팀 시선을 보는 보도자료 100장보다 이런 공문서의 숫자 한 줄이 훨씬 더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그널로 작동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특허 문서의 데이터라 해도 한계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건 철저히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결과잖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쥐한테 약을 먹여서 흡수율이 개선됐다고 한들 사람 몸에서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실제로 바이오 업계에서 동물 실험만 믿고 임상 들어갔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나 시장 흐름을 읽으실 때 반드시 견지하셔야 할 비판적 시각입니다. 네네. 동물 위장에서는 통했던 기술이 인간의 복잡한 위장 환경 속에서도 유지될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식습관, 위산 농도, 장내 미생물 등 수많은 변수를 뚫어야 하거든요. 이건 철저히 실제 사람 대상 임상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험난한 영역입니다. 결국 이 문서는 내일 당장 약국에 약이 깔립니다 하는 결승선 통과 선언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우리가 확보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가장 까다로운 인간 대상 점증의 링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출사표로 읽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업의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 기준이 단일 제품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바뀐다? 네, 단일 신약 하나의 명운을 거는 기업과 하나의 플랫폼으로 수십 개의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은 시장이 바라보는 잣대가 하늘과 땅 사이거든요. 약 하나가 임상에서 엎어지면 단일 신약 회사는 흔들리지만 플랫폼 회사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얹어서 다시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의 성공 방정식만 증명해내면 그걸 수백 개의 다른 문제에 대입할 수 있는 확장성이 생긴 거군요. 자, 오늘 우리는 복잡한 수식으로 무장한 특허 문서를 함께 해체해봤습니다. 네, 핵심 내용이 잘 정리된 것 같네요. 네, 삼천당제약이 단순히 인슐린 약 하나 만드는 회사를 넘어 스낵프리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거대한 청사진을 확인했죠. 언론의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1차 문헌, 그 속에 담긴 데이터의 진짜 의미를 조명했다는데 오늘 논의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에스페스 기술이 남은 인간 대상 임상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사히 넘는다면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연구실 냉장고에 얼어붙어 있는 수많은 실패한 신약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네, 약효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위장 흡수가 안 된다는 이유로 폐기됐던 수백 개의 후보 물질들이 어쩌면 이 특수 배송 상자 하나 덕분에 화려하게 부활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약의 미래는 새로운 성분의 발굴이 아니라 이미 있는 훌륭한 약을 어떻게 인간의 몸에 쉽게 전달할 것인가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낡은 서루철 안의 실패작들이 내일의 기적의 알약이 되는 날이 올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핵심 두 줄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이번 특허는 먹는 인슐린을 넘어 다양한 주에 표현 약물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의 선언이다. 둘째, 기존 독점 특허인 스낵을 우회하는 직통 터널을 뚫어 라이센스 매력도를 높였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코닌 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소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코닌 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깊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